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피해자의 경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일반 상해나 폭행 같은 경우 범죄 행위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한 대 맞았어요 하고 적절한 증거가 있다면 수사가 쉽게 진행돼서 가해자를 처벌에 이르도록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기는 좀 달라요. 우리 형법은 사기와 채무불이행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을 때 B가 돈을 안 주고 있으면 A 입장에서는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겠죠. 이때 B가 돈을 안 주는 행위가 단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라면 A는 B를 상대로 고소나 신고해봐야 사기죄, 불송치, 무혐의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일단 이 사기와 채무불이행을 구분하는 게 매우 어렵고 또 법리적으로 사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는 것은 법률가가 아니면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형사사건으로 고소해서 사기 진행되는 과정에서 압박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단지 채무불이행처럼 보이게 하여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B가 A에게 돈을 주지 않는 행위가 정당한 것처럼 보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 이 상황이 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인지 변호사가 상담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와 채무불이행은 크게 어떻게 나눠지냐? B가 A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빌리는 과정에서 B는 A에게 이 돈은 내가 생활비로 쓰고 나중에 생활이 나아지면 차차 갚으마라고 했고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나 B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아서 B가 A에게 돈을 못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단지 민사 채무불이행에 불과해요. B는 A한테 돈을 받을 때부터 이 돈을 나중에 갚지 않겠다 이런 생각 같은 것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약 B가 A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매우 편찮으셔서 어머니 치료비로 급하게 돈을 써야 한다. 그래서 A가 B의 어머니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처음부터 어머니가 아프지도 않았고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투자했다 실패해서 돈을 갚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른바 용도 사기라 해서 돈을 받을 때부터 거짓말을 해서 받았기 때문에 사기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큰 틀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이 상황만 들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지 하고 모호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이 모호함이 사기죄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사기 피해자의 경우 수사기관에 B의 행위가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사기에 해당함을 입증함과 동시에 수사 진행 과정에서 그 사람 처벌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돈을 찾는 거니까 돈을 받아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 절차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돈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 때문에 사기 피해자에게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요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주식 리딩방 사기라든지 폰지 사기 형태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너무나 다수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함이 비교적 뚜렷하다 하더라도 이를 혼자 고소하거나 신고하면 수사기관이 너무 많은 사건의 홍수에 빠져 있어서 뚜껑도 열어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사기관을 압박하고 많은 피해자 중에 나라도 우선적으로 피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저희 대한중앙은 많은 사기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들이 피해를 복구한 경험이 풍부히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라면 막연히 경찰에 신고 고소할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